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인데 벌써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니까 막 땀이 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3월 한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5월 더위라는 말이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선크림 등의 사진 기자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거운 햇빛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우리 클릭 베스트 컷은 씩씩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있는 강남역 지하철 출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예, 그 추모 공간 앞에서 한 모녀가 추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강남역 인근 그 화장실에서 그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 약간 정신질환자가 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는데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제 추모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제 포스트잇으로 해서 막 써놓고 추모한다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이 일어난 건 대구 지하철 그 참사 그 이후에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추모 공간이 이제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서초구청으로 다시 옮겼었어요. 근데 서초구청에 다시 있다가 지금은 서울 시민청으로 옮겨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 추모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면 묻지마 범죄냐 이 두 가지를 두고 또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한 10여 분께서는 서초경찰서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이제 불어눕고 이제 그게 이제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몸에다가 빨간 보드에다가 묻지마 살인이라는 테이프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묻지마 살인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건 여성 혐오나 여성 비하의 어떤 그런 문제지 그냥 단순한 정신병자의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게 한 단계 넘어서서 순수하게 추모를 해야 되는 건데 자칫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혐, 여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시 옮겨지는 상황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 사실 입증과 증거 확보에 필요한 조사를 대부분 마친 경찰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뭔가 다소 재밌는 표정으로 식당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하노이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 식당을 찾았습니다. 분짜 요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죠. 쌀국수 요리인데 네. 거기에다 돼지고기를 볶은 걸 소스를 찍어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이건 공식 일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아마 요리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인가 본데 CNN의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의 셰프와 함께 방송 때문에 여기 와서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갑자기 취재진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식당이 있는 골목을 다 경호원들이 막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바마가 왔으니까 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해서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일일이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악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같이 왔던 셰프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정말 파란색 우리 보통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앉아서 둘이 마주 앉아서 분짜 요리하고 맥주를 한 병씩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사진에서도 보면 가족들하고 자연스럽게 놀고 있다든가 백악관의 직원의 아이들과 함께 안아주고 재밌는 표정을 그대로 내보낸다든가. 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우리도 한번 배워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쌀국수 외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쌀국수 외교를 벌인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2000년도에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또 베트남을 찾아서 쌀국수 외교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베트남하고 미국은 옛날에 적이었죠. 네. 베트남이 유일하게 미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공산화를 이룩한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싫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마침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또 와서 이렇게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뭐 어떤 신문에서는 이래서 5월 동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오바마 그래서 월남, 뭐 오나라 월나라가 뭐 이제 서로 적이었다가 배를 저을 때는 뭐 같이 뭐 동조를 한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하는데 많이 빗나갔는데 네. 옛날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와서 그 호치민시의 그 포이천이라는 쌀국수 집을 갔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대통령이 와서 먹으니까 이 음식점이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세계적인 체인점이 됐다고 해요. 근데 뭐 그 일각의 비판은 베트남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남쪽의 그 중심지였는데 거기 와서 이제 뭐 전통 쌀국수가 아닌 뭐 쌀국수를 먹었느냐.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아마 당시에 오리지널 쌀국수집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약간 대중적인 그런 거였나 본데 그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거에 비해서 이런 쌀국수 외교를 오바마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는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북부의 하노이에 와서 정말 서민적인 분짜 요리를 먹어서 또 하노이하고 호찌민하고 상당히 남과 북이 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런 외교를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오바마 대통령이 먹은 쌀국수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누가 계산했나요? 뭐 대통령이 먹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너무 비싸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내지 않고 그 셰프가 직접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서민층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현지 식당을 찾아 이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를 즐긴 오바마 대통령. 같은 민주당 출신인 클린턴이 처음 시도한 이 쌀국수 외교 전통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많은 인파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요. 날씨가 굉장히 맑아 보이는데 우산이 쓰여져 있네요. 근데 이날 날씨가 아마 30도가 넘는 더위였을 거예요. 지금 봉화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도식이 열렸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모습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 약간 물세례를 맞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지자들께서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분은 뭐 땀을 좀 되게 흘리고 있죠. 그래서 네. 경찰들이 우산 경호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과는 다르게 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뭐 준비를 하긴 했지만 또 한측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를 뭐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또 뭐 다 사람 마음이 다른 거니까 또 어떤 일부 지지자들은 그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니까 거기다 대고 좀 아주 심한 뭐 좀 심한 말을 하면서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달려들기까지 해서 경찰이 거기서 막는 몸싸움까지 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방문하기도 했지만 일반 추모객들도 봉화마을을 많이 찾았죠. 그렇죠. 뭐 여기는 뭐 일반인 뭐 단체로도 오고 뭐 개인으로도 오고 해서 봉화마을 입구까지는 들어가는 길은 차들이 막 쭉 줄줄 섰다고 합니다. 일반 참배객들은 또 문재인 전 대표나 그 안희정 도지사가 이렇게 뭐 친노죠. 친노분들이 왔을 때는 뭐 되게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참배객들이 왔기 때문에 뭐 차분함 속에서 진행됐지만 추모 열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장남이죠. 그 지난해에는 그 여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김무성 대표에게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전국에서 이런 추모식을 열어준 관계자들께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추도식 이후에는 야당 지도부와 고 김근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 등이 동시에 권양숙 여사를 면담했는데요. 순차적인 면담을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면담은 화합의 정신을 다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전 상임고문입니다. 시원하게 밖에 앉아서 막걸리를 따르고 있네요. 이 손 전 상임고문은 뭐 정계 복귀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이 곡성에서 열리는 한 축제를 찾은 겁니다. 요즘에 영화 곡성 유명한데요. 곡성에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인들이나 뭐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겠죠. 뭐 정계 복귀 하십니까? 뭐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막걸리를 권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뭐 외국도 마찬가지로 술이 빠질 수 없는데 이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항상 막걸리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아마 그 취향을 아니까 이 보좌관들이 옆에다가 뭐 소주를 좋아하시면 소주를 갖다 놨겠죠. 그쵸. 근데 항상 보면 이제 막걸리를 드시는 모습이 아무래도 어떤 이 막걸리는 모습이 본인하고 또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취향하고도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항상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5.18 그 기념식에 가서 이제 손 전 상임 고문이 정치판 세판짝이라든가 새 그릇노를 언급해서 이분의 정계의 복귀가 지금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뭐 관측이 나왔는데요. 다시 그냥 정중동의 행동을 보이면서 다시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네, 본인은 다시 칩거에 들어가긴 했지만 정가에서는 이미 이 손 전 고문이 언제 복귀를 할 것인지 그 시점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더민주나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손 전 고문에게 러브콜을 이제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지금 뭐 손 전 고문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이부답이죠. 그냥 웃으면서 답을 하고 있는데 뭐 옛날에 그 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보면 강냉이가 있거들랑 와 자셔도 줬어 이런 말이 있는데 강냉이를 막걸리로 바꾸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막걸리가 있거들랑 와 자셔도 줬어 네. 하면서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렇게 해서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손 전 고문의 측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삼다의 생활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아닌데 왜 삼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걷고 이런 정말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불참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계 복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부 검토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소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끝이 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25일에 퇴임식을 가졌죠. 예,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출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많이 출근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서 기자들에게 거수 경례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 뭐 19대 국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뭐 20대 국회가 다시 시작될 건데 19대 국회는 뭐 많은 오명을 안 왔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식물국회죠. 네. 18,000여 건의 의원이 접수됐는데 한 10,000여 건 이상이 자동 폐기됐다고 합니다. 기한에 처리를 못한 거죠. 뭐 식물국회라고 할 만합니다. 2014년에는 이제 뭐 세월호 사건, 뭐 지난해에는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뭐 정쟁의 볼모가 됐다고 국회가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입법 기능은 이제 수시로 정지가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의원들의 막말과 이제 구태 이런 거는 여전한 것으로 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번 국회에 제 점수는요 59점이라고. 59점이요. 예. 59점이면 정말 겨우 반타작을 면한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60점 밑에가 낙제니까 이건 낙제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점수를 줬던 정의화 국회의장 과연 이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퇴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 뭐냐면 이제 상시청문회법인데 이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뭐 행정부가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건데 그걸 바쁘다, 귀찮다고 해서 하면 되겠느냐. 자신은 오히려 국감은 없앨 수 있다. 한데 이거 지금 상시 청문회법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 제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거제 소선거제인데 이 소선거제는 이제 사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승자 독식이다. 문제가 있다. 그다음 지역 구도를 깨기 힘들다. 이 선거구제에서 바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현 정치권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를 했겠죠. 근데 이 현 정치권에 대해서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 기득권 질서에 안주해서 해결책을 제시도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복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뭐 대우각성하고 바뀌지 않는 한 뭐 자기는 안 들어가서도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쓴소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지난 26일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새한국의 비전을 출범시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미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혁 국회의장의 퇴임식 사진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19대 국회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갖가지 수많은 자료들이 주차장에서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예, 의원회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대 국회 진입을 하신 분들은 계속 있겠지만 뭐 당선하지 못하신 의원들은 전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그분들은 네. 이제 방을 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끝났기 때문에 빼야 돼서 짐을 뺐는데 이제 그분들의 짐이 주차장에 막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뭐 제가 대략 이 정도가 몇 의원분의 그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일은 뭐 상당히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긴 그쵸. 합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네. 근데 보면 이렇게 뭐 법전 이런 거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국회의원실을 다 차지할 텐데 자리 배정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그 이제 의원회관도 뭐 어떻게 보면 빌라나 아파트 같은데 3층에서부터 의원회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6층과 8층은 뭐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얄층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초선 의원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겠죠. 적어도 8선 정도 한 서청원 의원 정도 되면은 이제 로얄층에서 제일 좋은 우리가 방 얻으면 뭐 오션뷰, 마운틴뷰 이래서 네. 오션뷰를 더 선호하잖아요. 가격이 다르죠. 그렇죠. 각도만 조금 떨어져도 뭐 비싼 아파트는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의원회관은 가장 좋은 데가 이제 그 로얄층인데 앞에 그 분수대하고 도서관이 보이는 그 뷰가 제일 좋다고 해요. 네. 그 제일 잘 보이는 데가 601호인데 그 8선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628호에서 그 601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로얄층이 6층에서 8층이라고 그랬는데요. 김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7층에 대거 포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더민주의 그 당선인 중에서 4선 이상이 한 18명인데 그중에 14명이 6층과 8층에 몰린 걸 보면 얼마만큼 그 로얄층에 대한 선호도가 의원들도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의원실 자리 배정을 좀 의미를 두고 배정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의원들도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뭐 이제 이분들도 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로얄층의 어떤 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번호에 의미를 두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18호 다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4.13 뭔 것 같습니까? 4.13 총선 관련된 그렇죠. 건가요? 이제 제 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와, 난 이거를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413호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였을까요? 몇 호죠? 615호입니다. 615, 그러니까 그 김대중 그 정부 네. 때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6.15에서 그 호수에 의미를 두고 했다고 합니다. 뭐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방을 배정을 했는데 뭐 늘 그렇듯이 걱정되는 건 얼마나 자주 의원실을 사용할지는 출석을 할지는 거기 보면 출석 그 체크하는 걸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리만 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자리를 참 잘 활용해야겠죠. 그렇죠. 4.13 총선의 민의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 서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19대 국회와는 달리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의도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뭔가 여기 기념비라고 할까요? 위령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좀 의미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네요. 어딘가요? 예, 저기 일본의 그 신주쿠인데요. 신주쿠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게시판도 보면 일반 여기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 네. 쓰레기를 버리는 데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이봉창 의사의 위령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봉창 의사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1964년 일본 변호사 협회가 그 이봉창 의사를 포함해서 이치카야 형무소에 숨진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탑이죠.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도 이치카야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그걸 기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서경덕 교수라고 있죠. 뭐 한국 알리기에 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 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뭐 쓰레기장이 있고 위령탑이 있고 근데 뭐 심지어 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 서경덕 교수가 신주쿠를 가서 확인하고 이제 25일 날 이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이봉창 의사 다 잘 알고 계시겠죠. 그 히로히토 일왕한테 수류탄을 던졌는데 뭐 사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에 그 독립운동이 상당히 침체기였는데 이렇게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짐으로써 기폭제가 돼서 그 이후에 활발하게 독립운동이나 임시상해정부의 활동이 전개가 됐다고 해서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봉창 의사는 그 현장에서 체포돼서 그 이칙하여 형무소에 체포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 유적지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는 있나요? 그 뭐 서경덕 교수가 알아보니까 주민들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한편 이해가 되는 게 관심이 없겠죠. 저희도 뭐 우리 주변에 뭐 세종강 능이 있다든가 능이 있거나 무슨 비석이 있으면 잘 모르죠. 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이렇게 없죠. 놓으면 더더욱이나 모를 그렇죠. 것 그냥 같아요. 뭐가 있나 보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경덕 교수가 이 신주쿠 그 관계자 측에 여기다가 한글과 일본어로 뭐 설명을 하고 옆에 이런 거 좀 치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알겠다고만 하고 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자주 방문하는 것도 해외 방치된 우리의 유적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묻지마 살인 추모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쇠고기 가격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 일부 농산물 가격도 급등한 겁니다. 결국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떨어질 텐데 한우의 경우에는 당장 사육도수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당분간 이 가격 오름세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